안녕하세요. 숟가락과 밥풀이 채널의 주인장 숟가락입니다. 숟가락의 간추린 독서 두 번째 시간이네요. 몽글몽글 노랗게 올라오는 산수유꽃이 봄을 알리는 듯합니다.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얼굴을 스치는 봄바람을 느끼며 책 한 권을 읽고 간추려 보았습니다. 이번 책은 구병모 작가의 위저드 베이커리입니다. 구병모 작가의 위저드 베이커리는 신입답지 않은 안정된 문장력과 매끄러운 전개 흡입력 있는 줄거리가 높은 평가를 받은 작품입니다. 청소년 권장 도서이긴 하지만 구병모 작가의 독특한 상상력, 환상과 현실을 결합시키는 작품들로 독자들을 한정시키지 않고 젊은 독자들까지 읽을 수 있는 이야기를 썼던 점이 독자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인들에게도 쉽게 읽히는 책이라 쉽고 편하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책에서 주는 메시지 때문인지 여러 생각을 곱씹어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빵이나 쿠키를 통해서 사랑에 빠지거나 시간을 되돌릴 수도 있고 저주를 담을 수도 있는 베이커리가 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당신에게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고 당신의 손에는 그 간절함을 이뤄줄 달콤한 빵이나 쿠키가 있습니다. 숟가락이 간추린 내용을 듣고 독자분들은 어떤 생각과 선택을 할지 궁금해지네요. 그럼 숟가락의 간추린 독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회사 부도와 어머니의 자살로 충격에 빠진 소녀는 4년 전부터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죽은 뒤 재혼한 아버지. 소녀는 새어머니 의분 여동생과 살게 되는데 배씨 성을 가진 초등학교 교사인 새어머니를 배선생이라 부른다. 처음에는 소년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과 학대가 잦아지기 시작한다.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는 가부장적인 소년의 아버지는 언제나 일이 끝나고 늦게 퇴근하는 탓에 배선생과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는 무관심했다. 소녀는 배선생의 폭력과 학대가 두려워 자신의 방에서만 지내게 되고 아침은 학교 매점에서 빵으로 저녁에는 어쩔 수 없이 단골이 된 베이커리에서 끼니를 해결하였다. 어느 날 세탁기를 돌리려던 소녀는 의분 여동생 무희의 팬티에 다갈색 핏자국이 묻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강간을 당했음을 알게 된다. 그날 밤 배선생이 딸 무희를 다그치게 되고 무희는 영어 학원 초등부 강사를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다. 다음 날 배선생은 딸아이의 학원으로 쳐들어가고 학원장은 수강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며 보상금으로 무마시키려 하는 과정에서 배선생은 학원 강사를 검찰에 고소하게 되고 문제의 강사는 학원에 들어올 때 제출했던 이력도 모두 위조였고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적이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노골적인 수사로 인해 무희가 힘들어하고 진술도 여러 번 바뀌게 되자 문제의 강사가 배선생 모녀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해 버린다. 그날 저녁 화가 난 배선생은 딸아이를 때리면서 범인이 누구냐며 다그치자 무희는 소년을 범인으로 지목해 버린다. 배선생은 이유도 묻지 않은 채 112에 전화를 걸어 소년 범으로 신고해 버린다. 소년은 그대로 문을 열고 집을 뛰쳐나오게 된다. 집을 나와 달려간 곳은 단골집 위저드 베이커리 빵집이었다. 고맙게도 점장은 소년을 숨겨준다. 위저드 베이커리는 주술이 담긴 빵을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곳이다. 소년은 그곳에서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주문서를 점장에게 넘기는 일을 돕는다. 온라인으로 판매된 빵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왜냐하면 모든 마법은 자기에게 그 대가가 돌아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한 소녀가 그 베이커리에 대한 악성 글을 올리면서 베이커리를 옮길 지경에 이르고 마지막 날 배선생이 부두 인형을 주문하게 된다. 주문한 부두 인형을 가지고 집으로 가게 되는데 집으로 간 소녀는 아주 끔찍한 장면을 보게 된다. 무희의 옷을 들추고 만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아버지였다.
배 선생도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난리가 나게 되고 배 선생이 눈썹 칼을 들고 소년에게로 달려드는 순간 점장이 선물한 타임 리와인더 쿠키로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려 한다. 여기서 결말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한 챕터는 할머니가 중매를 하는데 소년이 어떤 강한 끌림에 의해 배 선생과는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 다른 결말은 시간을 되돌리지 않고 아버지는 감옥으로, 배 선생은 딸과 함께 떠나고 소년은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하며 우연히 이사간 위저드 베이커리의 빵을 맛보게 되면서 그곳으로 찾아가게 된다. 모든 것이 내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고는 하지만 그 마음의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지지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 읽은 침묵을 삼킨 소년이란 책에서는 소년이 살인을 저질렀지만 끝까지 믿고 지지해주는 단 한 사람으로 인해 삶을 갱생하여 새롭게 살아간다는 내용처럼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독자님들도 시간이 되신다면 침묵을 삼킨 소년이란 책도 함께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숟가락이 간추린 독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합니다. 봄을 기대하는 마음이 클수록 따뜻함을 원하는 마음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명언. 인생에는 두 가지 선택의 여지가 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일 것인지 상황을 바꾸기 위한 책임을 받아들일 것인가. 데니스 웨이틀리. 예전 이휘재의 TV 인생극장 그래 결심했어가 떠오르네요. 이휘재 씨를 스타로 만들어 줄 만큼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죠. 이휘재 씨가 이 프로그램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는 버려야 하고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다를 것입니다. 두 가지 다 선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숟가락과 밥풀이들 독자분들은 좋은 선택을 하셔서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